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12월 12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2014년도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자 부산벌, 서울, 과천벌, 대상경주,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펼쳐지고요. 제주도에서는 제주 일마배 대상경주가 역시나 실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상경주가 제주도에서도 하나가 있고 또 서울에서는 그랑프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은 2014년도에 그랑프리 우승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벌바의 꿈이요? 아니면 누구라고 생각하시지? 노바드 캐치미? 아니면 또 매직댄서? 아니면 또 원더볼트? 뭐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일단 뭐 그랑프리가 2300m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외산마들이 유리한 것은 뭐 당연지사입니다. 국산마에서는 이제 매직댄서가 아무래도 이제 최고의 마필답게 한번 강한 도전장을 내볼 수가 있겠지만 외산마들이 도전이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벌마의 꿈이 게이트를 어떻게 받을지가 상당히 관심사인데, 게이트를 좋게 받으면 뭐 선행을 갈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기권 전력이겠고, 노바드 캐치미의 상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필을 응원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강타는 뭐 여기서 노바드 캐치미, 어쨌든 노바드 캐치미를 응원합니다.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하니까 노바드 캐치미를 응원을 하고, 제주 일마배도 만만치가 않은데 견인불발이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견인불발을 축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경주도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가운데, 자, 그렇다면 이제 부산벌 최고의 기수들이 서울에 지금 올라와 있는 실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주 부산경마는 약간은 2급 기수들, B급 기수들이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뭐 조성건, 그 다음에 뭐 후지, 뭐 김용근, 단아까, 뭐 다 빠져버렸죠.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한산한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편성 흐름은 충마가 있는 경주도 있고 또 출전수가 조금 줄어드는 가운데 배당이 조금 터질 수 있는 경주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어찌됐든 자, 이번 주 한번 그랑프리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경주가 있는 만큼 멋진 대승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자아자 파이팅을 외치면서, 자, 금주는 이 적중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실전에 들어가서 자, 매경주 충실한 이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1경주입니다. 경주군이 1000m 국산 5군 만영경주로서 총 9두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에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6번 천하통일입니다. 천하통일이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물론 이 6번 천하통일이 선행만 되는 게 아니라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선행을 못 가는 가운데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확실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었던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편성에서 이런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없느냐, 더 이상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번 천하통일이 선행을 못 간다면은 과연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6번 천하통일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회의적인 견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3번 서라벌 공주를 세게 봐요. 신마죠. 왜 세게 보느냐,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주행검사 자체를 장기 휴양마하고 치렀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치렀던 마필들이 강치라든지 그랜드 특급이라든지 오르세라든지, 그랜드 특급이 지난주에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선행으로 1승을 하면서. 그런 마필들과 거의 대등소이한 능력을 보여줬다면, 물론
주행검사 자체가 최선의 경주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실전에서 부진한 경우를 가끔가다 초래를 합니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워낙에 아주 그냥 당차게 이거 한번 실전처럼 한번 해보겠다는 유현명 기수의 의지가 달려 있었고 전반전이 걸음 자체는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3번 서라벌 공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나름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3번 서라벌 공주 굉장히 세게 보는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한번 노림수를 갖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다. 자, 그 중심에는 3번 서라벌 공주가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에 삼아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2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5군 마령 경주로서 총 11두가 출전하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경권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일단 3번 CF스타입니다. 조격발도 굉장히 좋았고 또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도 선취능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는 당연히 3번 CF스타는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문제는 후착인데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여기는 또 후착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500kg가 넘는 상당한 큰 체구를 갖고 있는 암말 피코 센트럴의 자마인 9번 지봉스타입니다. 자, 피코 센트럴은 선행의 연통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경주시 여지없이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선행을 나선 뒤 한 바퀴를 일수라는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에도 패턴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9번 지봉스타는 이번 경시 거의 다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그래서 뭐 3번 9번 자, 요 막권이 당일 현장에서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도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9번 막권을 필두로 자, 경마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지지난주에 고배당을 2개의 경주를 마쳤고 그 이전에는 또 제주경마에서 고배당을 또 하나 대창고를 하나 맞춰서 그런지 그냥 힘이 잔뜩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야구 선수도 그렇지만 홈런을 자꾸 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홈런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평정심을 잃었던 것이 지난주에 조금 부진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시 평정심을 찾아서 자, 한번 대찬 그 배당 적중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부산경마는 강타가 최고고 또 부산경마에 있어서 고배당 적중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강타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세브 파크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자 800배짜리를 3복승으로 적중을 시켜드린 강타인 만큼 자, 이번 주도 한번 멋진 적중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군 마령 경주로서 총 9주간 출전하는 경주. 이번 경주는 강타의 강력한 조용한 승부처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의 특징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아직은 성장마 단계 일전이고 또 신마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준 전력만 갖고서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번 최강 파이터 이번 경주시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주행검사 자체를 2회에 걸쳐서 통과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데뷔전에서 비교적 약편성을 만나서 선취인제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것을 봤을 때 야, 기본기가 탄탄한 놈이구나. 또 크리켓에 잡아닿게 순발력도 상당히 우수하구나. 여실히 보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최강 파이터는 이 편성에선
강력한 충막감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자, 문제는 불안한 인기마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후차권에서 팔리는 인기마 1조를 가감하게 자르고 여기에서 이제 숨어있는 복병마 2조와 또 제대로 된 단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전장이긴 합니다만 이번 3경주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자, 우리 가족끼리만 짭짤한 매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경주골의 1200m 국산 5금 마령 경주로서 총 8주가 출전하는 역시나 전력매승의 신마와 현구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일단 뭐 만회의 충마가 있죠. 뭐 모든 사람들이 충마라고 할 겁니다. 2번 마추픽추. 기본적으로 빠른 선행마가 없는 레이스예요. 2번 마추픽추가 그러다 보니까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뭐 이 편성에서는 2번 마추픽추는 뭐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2번 마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고민이 되는 마필 한 수가 있는데 바로 이 8번 바이오블루라는 신마입니다. 제가 복귀를 떠보니까 이 발주 자체가 안 돼요. 발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속과 중속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막판에 채찍에 대한 부조도 괜찮고. 그런데 워낙에 이제 두들기고 들어와서 주행거사 자체를 최선으로 두들기고 들어와서 실전에서 이런 마필들이 맥을 못 추고 아주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자, 요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주가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면 이 추임력 자체는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8번 바이오블루는 어찌됐든 당일 현장 상태만 양호화 되면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번 바이오블루도 현장 상태를 고려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거 전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부산 4경주는 마추픽추를 인정을 하는 가운데 8번 바이오블루까지 언급을 드렸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제주경마는 한 2주 전부터 이제 모현진 위원하고 제주경마 기수 4기 출신이죠. 모현진 위원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찍기 때문에 제주경마는 안 하게 지금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제주경마는 따로 별도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입니다. 자, 요 5경주는 오늘 강타의 오전장 최대 승부처럼 할 수 있는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딱하니 이렇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눈에 확 띄지 않아요. 불바다 같은 배당. 제가 말씀드리는 건 A급이죠. 그러니까 한겨 경주만 마치더라도 그날 경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A급 승부처는 오전장에는 없어 보이고 그나마도 5경주가 가장 파이널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나이온 메탈입니다. 이 마필은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510kg대에 엄청난 체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양호하거니와 특히나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막강한 추임력을 보여줬을 때 자, 이번에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 나이온 메탈은 이 편성에선 묻지마 대가리라고 해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2번 나이온 메탈은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여기서 이제 꼬랑지가 누구냐. 후착은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999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차피 2번 나이온 메탈은 이 편성에서 비교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두권 모색도 가능한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무리 느린 편성이라 하더라도 이 능력마가 레이스를 주도했을 때 선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까? 아니면 선입층이 얇고 느리니까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중반 이후에 넘어올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군의 기복형 마필과 어린 성장마 간의 일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후차권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으니까 이번 5경주는 조심스러운 조건이 필요하고 또 배당의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만인의 충마 바로 3번 어프로치라는 마필이 버팅기고 있습니다. 자, 일단 3번 어프로치는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는 선입전개를 펼쳤고 지난번 경주 때는 느린 편성을 만나서 하강된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 만큼 자, 이번에도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뭐 말이 필요 없는 강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윤고맨은 이번 편성에서 안 봅니다. 3번 어프로치를 강하게 보는 대신에 윤고맨은 안 보고 자, 여기서 이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8번 파인스타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이제 지난번 어프로치와 같은 경기에 출전을 해서 역시나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타격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서승훈 기수가 계승을 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마필이 동네 당시 거리가 이제 1500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리가 1400으로 줄어들었는데 자, 문제는 근간에 다시 복귀를 한 서인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이 좀 길었던 서인석 기수인데 과연 이 마필을 정상적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그런 마필이에요. 어쨌든 마방에서는 이 백강렬 마방에서는 이 8번 파인스타를 잘 기승을 해서 입상에 성공하라는 뜻으로 자, 이 기승을 시켜준 것 같으니까 어찌됐든 8번 파인스타도 최선의 경주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서 이제 4번 중앙체강인데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바닥에서도 취입을 하면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적도 있었던 마필인데 그럴 때마다 상대들을 강한 상대를 만나서 입상에는 실패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8,7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편성의 운이 없었던 마필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4번이 중앙체강이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뭐 어찌됐든 거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4번 중앙체강은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번, 4번, 8번 이 세 마리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상급 별정 경주로서 총 7두가 출전하는 경주. 이번 경기는 지난번 경주 때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3두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들 3두가 이번 경주 시에도 한 번 더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타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던 마필들이 득세를 하면서 인기 3강들이 무너지는 그림을 그려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먼저 1번 비발 코스타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그동안 이제 보여주지 못했던 엄청난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주로 자체가 엄청나게 빨랐던 주예요. 그러니까 주로 빠르기가 다른 주로보다 한 2초 정도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당시 주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뛰었던 마필들이 바로 이번 경주에 1번 비바이 코스타와 4번 남도 트래킹과 6번 마페오바르 베린인데 요들 한 주로에서 뛰었던 마필들이 과연 이번 경주시에도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로의 덕을 굉장히 봤던 마필들인데 과연 이번 편성에서도 그런 능력을 또 한 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일단 뭐 1번 비바이 코스타는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가운데
여기 이제 4번 남도 트래킹이란 마필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견제는 거의 뭐 도주마 같은 선행력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력이라면 뭐 이 편성에선 당연히 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축마는 저는 4번 남도 트래킹을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 어찌됐든 축마로는 남도 트래킹을 가져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6번 마페 오바르 베린이라는 마필.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맥시머로 볼 수도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엄청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는 이 3두 남도 트래킹과 비바이 코스타와 그 다음에 6번 마페오르 베니니 이런 마필들이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또 조교 상태가 괜찮았던 마필은 이제 3번 스마트 에너지라는 마필이에요. 자, 이 마필이 조교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3번 스마트 에너지까지는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4번 남도 트래킹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원래 승부처로 좀 가져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7두 경주이기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에이,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했던 경주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짭짤한 매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훈련 상태나 지난번 경주력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 요때 액티였던 마필들 1번 프레임캠프나 또 외곽게이트의 5번 코러스 1이란 마필 이 두 마필이 이제 같은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당시의 준호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들인데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근히 이들 마필들의 전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때릴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경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출전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1번 프레임캠프가 지난번에 보여준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능력을 보여줬고 또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일 배당판에서나 모든 예상지에서 대가리급 능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요 솔직하게 그렇게 세게 안 봅니다. 이 마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받치는 정도로 읽어주는 마필이지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릴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캠프는 대가리가 아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 승부처로 가져가려다 제가 꾹 참았던 경우예요. 그럼 대가리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저는 오히려 3번 모닝 이파람을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 바닥 추입을 하길래 중반 탄력을 엄청나게 끌어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야 의외로 못 끌어내는 모습이에요. 의외로 못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완전히 졸전을 펼쳤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능력보다는 무조건 더 끌어내야 될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3번 이 모닝 일파람이 제가 보는 견제에선 승부를 안 했다. 안 갔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안 갔다는 표현과 승부를 안 했다는 표현을 마상에서 긋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안 간 건 안 갔다고 그러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 편성은 어찌됐든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굉장히 느려요. 편성 자체가 굉장히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3번 모닝이 파람이 이 정도 추입력이라면 워낙에 이제 바닥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거리가 1800으로 늘었잖아요. 늘었으니까 제가 보기엔 유리한 마필이에요. 3월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프레임캠프에 대해서는 약간은 받치는 정도지 얘를 단통으로 때릴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8경주를 오히려 저는 승부처로 가져가는 게 맞고 9경주를 안 가져갈까봐요. 8경주를 오히려
승부처로 가져가고 구경주를 승부를 안 하고 그냥 B급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주는 8경주는 제가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설명을 다 드렸지만 한번 가져가볼 생각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승부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더니만 승부처로 가져가고 아이디어 구경주를 부산제 구경주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지력은 안 됩니다.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이고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압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원체 추임력을 많이 끌어냈기 때문에 안 보고 싶어요. 전 되더라도 제가 틀리더라도 얘는 안 보고 싶어. 4번 배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이 터지면 얘예요. 4번 배당의 에이스가 배당이 터졌다면 얘인데 가느냐 이거지. 아니 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영관 마방의 마필들이 나왔을 때 왜 최상현이를 태우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자기 집 말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최상현이가 승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조합을 자꾸 생각 없이 기승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조계사 입장에서는 최선의 승부를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 그래도 19조에서 밥을 먹는 애인데 얼마나 뻘쭘하겠어. 자기가 입상을 하고 19조 만에 하이키 같은 말이 3차로 와봐. 얼마나 뻘쭘하겠냐고. 마방에 들어가면. 물론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래도 고생하는 입장에서 그게 괜찮을까요? 야, 그래도 추운 날 그래도 식구끼리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쨌든 4번 배달의 에이스가 승부만 한다면 배당이 또 터진다면 조건 2개가 있지만 그래도 터지면 얘다. 4번 배달의 에이스 4번 너블리스타. 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필은 퐁당퐁당용이에요. 이 청해마잖아요. 청해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승부를 할지가 참 찾기가 힘듭니다. 예,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능력을 끌어낸 타이밍이기 때문에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7번 너브리스타. 자, 여기서 이제 오야마라는 그러니까 여기를 따지면 김기배 같은 기수예요. 이 일본 지방경마 출신의 그 오야마라는 기수가 왔는데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치다가 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뭐 끝장나게 잘 타고 왔죠. 우치다 기수. 그렇듯이 오야마가 어떤 기성서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노장이라는 점. 옛날에 우리가 이제 노장하면은 우치다가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타줄지 한번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 8번 하이키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노정우 기수가 기승을 해서 완전히 개풀 뜯어먹게 탔습니다. 와, 난 말이 이렇게 못하는 건 처음 봤어. 안 간 건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이 8번 하이키가 출전하고 있고, 반대로 9번 이 싱그러운 친구인데, 유일하게 노조문과 잘 탔던 마필이 싱그러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가 맞는다고 얘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9번 싱그러운 친구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데 9번 싱그러운 친구가 들어올지 8번 하이키가 들어올지 어찌됐든 이 편성은 이 8번 9번 요 마필과 4번 배달의 에이스 7번 너브리스타인데 축은 아무래도 이제 싱그러운 친구가 축은 맞아요. 그게 축은 맞는데 과연 어떤 기승서를 보여줄지 요게 이제 관건이라죠. 자, 어쨌든 9번 싱그러운 친구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UCC 메인 승부처. 자, 요 경주에서 배당을 한번 내볼 생각이에요. 물론 14번 큰놈이란 마필이 뻘탱기고 있는데 무슨 배당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큰놈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따라가도 되고 또 기본적으로 훈련 상태도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14번 큰놈은 지난번에 또 거리도 1800을 뛰었다 내려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충분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4호 큰 놈은 이 편성에서도 강자들이 빠진 가운데 그래도 나름 굵게 일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4호 큰 놈을 갖고 가는데 후착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삐리삐리삐리삐리 파랑새 완전히 허접해 보이는 기술을 가져갈 생각이에요. 완전히 허접한 기술을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야, 어떻게 얘가 오지? 말 못하기로 유명한 얘가 어떻게 오지? 그리고 여기서 배당마저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또 얘가 배당을 터뜨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 2두와 또 1두의 단통만은 역시나 말 못하기로 소문난 기술을 단통으로 때리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배당은 짭짤하게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13은 큰 놈이라는 나름 군계 일합격에 입상 가능마가 버팅기고는 있지만 후착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타분히 갖고 있는 맹수부차.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갑니다. 자, 6번 금포스카이 강타의 끝장 승부처의 강력한 충마입니다. 야, 이게 지난번에 완전히 대통령부에서 그야말로 졸전 아닌 졸전을 펼쳤어요. 야, 이제는 이 한계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엄청나게 끌어내니까 정말 탄력이 그냥 꼬꾸라진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히 정말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중도 53.5kg 뭐 이 정도에서는 못 오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배당을 터뜨리고 또 아무리 또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6번 금포스카이가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와야 되는 게 정석이 아니냐. 자, 요즘 완전히 저랑 사대가 극대로 안 맞는 김동영 등짝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6번 금포스카이는 뭐 호랑이 없는 곳에 그래도 고양이가 왕이라고 여우가 왕이라고 요놈이 그래도 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번 금포스카이는 일단 가져가는 마필이다. 자, 그런데 후착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4번 금포로? 그러면 누구라고 해요? 2번 와일드버니? 아니면 뭐 조교가 좋았던 5번 라이징 조이? 이런 마필들은 다 모르는 게 아니야. 누가 얘기를 해도 누가 말을 해도 간에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어. 뭐가 조교가 좋고 뭐가 뭐 말 뛰는 걸 보여주면서 뭐 산뜻하게 뛴다. 그거 안 보고 경마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돈만 주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봤다고 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일단 6번 금포스카이를 인정을 하지만 후착은 아사무사한 경주 속에서 강타의 노림수의 단턱말을 때리고 들어간다. 항상 능력보다 전개가 우선할 때도 있고 또 편성상 이 편성의 덕을 보고 또 그 편성에서만 강한 마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가 어려운 거야. 매번 능력대로만 들어온다면 누가 못 맞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읽어야 된다. 또 그 경주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얘가 맥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듯이 어떤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키포인트가 하나씩 있다고. 그 키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편한 말로 쉬운 말로 아, 얘 축이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맥을 잘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자, 이번 11경주는 6번 금포스카이를 놓고도 짭짤한 매당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경주도 있고 하니까 금요일날 일단 이기고 가야죠. 이기고 가야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좀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금요일부터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던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금 쉬었다가 모현진이라고 제주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